안녕하세요. 피비입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영상일기 찍는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런 걸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이 채널은 저의 어떤 지금 이 시점에 저의 기록을 남긴다는 느낌으로 제가 만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뭔가 실현시켜주는 저만의 개인 채널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렇게 영상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혼잣말 하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말로 뭔가를 남기고 싶었는데, 어색하고 좋네요. 어색하다. 어색해. 일단 오늘은 제가 사실 가족들한테도 진짜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도 거의 터놓지 않았던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뭔가 이런 얘기를 꼭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나 스스로도 좀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내 삶을 좀 건강하게 채워 나가도록 노력해야겠다 라고 예전부터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짐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극복하려면은 그게 진짜 너무 어렵다는 거를 알게 됐고, 뭔가 어디에서라도 터놓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최근에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로 해보려고, 네, 지금 시도 중입니다.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기 옆에다가 제가 좀 아이패드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동안 살이 한 10kg 이상 정도가 빠졌어요. 여기 60kg였던 제가 있다면 여기 지금 48kg인 제가 있는데요. 현재도 지금 48kg. 근데 지금 또 저녁에 되면은 49kg는 나가더라고요. 그렇고요. 사실 60kg 대 사진을 제가 옛날에 찍은 거를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도 지금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또 그때 나름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살이 빠졌던 어떤 과정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가 이렇게 60kg 정도가 나갔을 때가 2019년 3월쯤이었거든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4학년이었어요. 학기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는 게 확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몸이 피곤하고 조금만 걸어도 막 갑자기 쓰러져서 잘 것 같고 여러분 봄이 오면 춘곤증 생기는 거 아시죠? 그게 원래 춘곤증이 한 2주 정도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몇 개월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잠이 오고 막 수업에도 집중이 안 되고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은 알바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기억하기로는 한 3개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막 시간 쪼개면서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루를 쪼개면서 되게 바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에너지가 나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잠이 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피곤해서 아 몸에 이상이 좀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병원에도 가보고 이게 왜 이런 걸까? 몇 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학교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이게 쌓인 걸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괴로웠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욕심이 되게 많고 막 이것저것 일을 막 많이 벌려놓고 그거를 막 다 막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루 동안 내가 정해진 일과가 있고 해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내가 최대치로 못 해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짜증이 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운동을 좀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운동하기로 결심한 게 한 언제였지?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쯤에 안 되겠다. 건강을 좀 돌봐야 되겠다. 제가 사실 그때까지는 딱히 운동을 하지 않았고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나는 생각했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제가 인스턴트를 거의 먹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딱히 뭐 차려 먹을 여유도 없고 그냥
편의점에서 맨날 사와서 뭐 데워 먹고, 그리고 제가 단 거, 뭐 군것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맨날 그냥 정말 달달한 그 바닐라 라떼, 카라멜 라떼 이런 거 막 큰 거 사가지고 그거 그냥 끼니로 먹고, 뭐 아니면 빵 같은 거 맨날 사 먹고, 진짜 빠바를 정말 많이 갔어요. 좀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계속 먹고 운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방이 필요 없는 지방이 몸에 많이 쌓여 있고 그게 막 해소는 안 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딱히 살을 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저희 기숙사 지하에 운동기구들을 갖다 놓은 그 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맨날 저녁 8시쯤 내려가서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이제 몸무게 재는 기구도 있어서 뭐 몸무게도 재봤는데 원래는 한 57kg 정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60kg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이참에 살도 좀 뺄 겸 체력도 기를 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 위주로 좀 먹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식단을 좀 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딱히 엄청난 식단을 뭐 준비해서 하진 않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냥 흔히 아는 건강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편의점에 가서 예전에는 그냥 빵을 사 먹었다면 이제는 샐러드를 사 먹는 거죠. 주로 아침에 간단하게 시리얼 먹고 점심 때 뭐 먹었지? 샌드위치 혹은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 팩으로 팔잖아요. 그거 뭐 냉동실에 사서 쟁여놓고 그거 돌려서 먹거나 저녁 때는 이제 과일, 샐러드 이런 거 위주로 먹었었습니다. 그러고 저녁에 운동 1시간 반 하고 운동도 뭐 할 줄 몰라서 그냥 러닝머신 있길래 1시간 동안 40분 동안 빨리 걷기 하고 뭐 나머지는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해주고 뭐 근력 운동 한답시고 막 팔굽혀펴기도 좀 해보고 막 그냥 깨닥깨닥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 딴에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살이 생각보다 막 빨리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주면 살도 좀 확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한 달에 1kg 이렇게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아주 먹는 양을 확 줄인다든지 운동을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는 안 했어서 그냥 서서히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 예전에 계속 하루 종일 잠 오고 막 졸립고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나 건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한 거죠. 잘한 건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1학기를 어쨌든 운동을 하고 뭐 식단 조절을 해도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이제 다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성격이 되게 예민한 편이라 사실 그때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기숙사 생활도 저한테 좀 맞지가 않았어요. 같이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고 논문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뭐 쉴 틈이 없었던 거죠. 그 와중에 제가 건강을 챙긴답시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뭐 식단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저는 약간 그렇거든요. 사람이 뭔가 일을 하나 시작하면 약간 완벽주의가 있어서 그거를 막 밀어붙여요. 그래서 운동도 막 하루라도 안 나가면은 큰일 날 것 같고 먹는 것도 막 갑자기 내가 뭐 건강한 음식 먹다가 피자, 치킨 이런 거 먹으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약간 이런 상태가 나중엔 되더라고요. 다른 데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제 제 건강한 습관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강박이 된 거죠. 먹는 양이 많이 줄었어요, 일단. 그리고 옛날에는 몸무게에 대한 집착이 없었는데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무게도 막 줄이지 않으면 막 내가 나태해진 것 같고 막 짜증나고 그러는 거예요. 몸무게도 더 빨리 줄이고 싶고 막 그냥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좀 쉬면서 풀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박관념이나 스트레스 같은 거를 다 해소하지 못한 채로 이제 학기를 마치게 됐어요. 6, 7월 정도 되는데 한 2달 정도가 흐른 거죠. 그래서 2달 뒤에 이제 몸무게를 보니까
56kg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뭐 크게 몸무게가 줄진 않았는데 4kg 정도가 빠졌죠. 아무래도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전에보다는 인스턴트를 덜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지만 몸 자체는 조금 클린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좀 건강은 해졌어요. 체력도 조금 생기고. 아, 이게 잘하는 거구나. 내가 건강해졌구나. 스트레스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몸이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갑자기 예전에 없던 체력이 생기고 지방도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냥 싶었던 거죠. 제가 7월쯤에 휴학을 하고 본가에 내려왔어요. 저희 본가가 지금 경상남도 양산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휴학하는 동안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정을 하고 내려왔어요. 왜냐? 몸은 뭐 체력도 회복되고 뭐 살도 좀 빠지고 건강해진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여유롭지 않고 정신이 맑지가 않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짜증이 거의 이만큼인 채로 거의 생활을 맨날 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몸 건강 챙기는 거 플러스 정신 건강 또 챙겨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6kg 정도였는데 본가에 내려와서 좀 쉬면서 잘 먹고 하다 보니까 57kg 정도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참 많아요, 인생에서.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쉬어본 거예요. 쉬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아, 이거 해야 나 성공해. 이거 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용돈도 해결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성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플러스 뭐 공부라든지 아니면 뭐 맞춰야 되는 작품, 해내야 될, 창작해야 될 무언가들 그런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 뭐 다 떠안고 있다 보니까 쉬는 날이 와도 쉴 줄을 모르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 와서 한 몇 개월 정도가 이제 흘렀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때 동안 쉬는데.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하루 온전한 시간이 지금 나한테 매일매일 있는데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지? 분명히 쉬려고 왔는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때까지 쉬는 방법을 몰라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구나. 마음을 이렇게 강박 같은 거에 매달려 있던 이런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이어트라는 것을 조금 계속 해왔잖아요. 그 음식에 대한 강박이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걸 조절하거나 운동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데 쉬지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으니까 그 강박에 갑자기 또 집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살을 막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로 조금 많이 굶었어요. 저녁을 거의 안 먹고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면은 물 마시고 뭐 과자 같은 거 조금 먹고 오후 한 4시쯤에 식빵 하나랑 거기에 계란 얹어서 잼 같은 거 발라서 그거 먹고 그걸로 끝내고 뭐 거의 뭐 굶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방법으로 이제 살이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52kg가 돼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좀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좀 식이장애로 어려움을 겪어서 폭식증이랑 거식증을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식이장애가 있었어서 상담도 받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몇 년 동안 좀 나아져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게 재발이 된 거예요. 다른 스트레스가 이 식이장애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아직 이 치료되지 않은 그 식이장애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52kg가 됐는데 60kg에서 52kg가 됐으니까 8kg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천천히 적당히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만약에 했었으면 제가 만족하는 그런 몸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스트레스에 떠밀려서 강박관념에 의해서 막 억지로 살을 빼다 보니까 뭔가 살을 빼도 계속 통통한 것 같고 그게 짜증나고. 근데 이성이랑 이 마음이랑 달라요, 진짜로. 이게 이러면 안 건강한 건데 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의식 중에는 아, 살을 그래도 빼야 돼. 너는 지금 실패했어.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사실 식이장애가 있었다는 걸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생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래도 병원을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노력을 좀 시도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저는 어렵거든요. 그게 한 번에 낫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식이나 뭐 운동 이런 거에 대한 강박이 생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진짜 지금이라도 누구한테 털어놓고 진짜 제발 그걸 뿌리부터 뽑아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생기는 거는 진짜 빨라요. 막 몇 달 안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치료하는 건 정말 뭐 1, 2년, 몇 년씩 걸려요. 제가 지금 그걸 느끼고 있고 저도 지금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폭식증이라고 하면은 굶다가 갑자기 한 번에 많은 양을 이 정도 체형의 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버린 어떤 양을 한 번에 먹은 다음에 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게 병이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병원에도 다니고 해서 그해 말쯤 2019년 말쯤에는 조금 나아져요. 그래서 한 54kg 정도 살도 조금 찌우고 먹는 것도 좀 제대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건강한 몸이 다시 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2020년이 되고 딱히 무슨 계기는 없었어요. 무슨 계기는 없었는데 그냥 좀 식이장애를 오래 앓다 보니까 위장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서 계속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소화불량이 좀 있었거든요.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소화불량이 심해졌어요. 뭐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죠, 제가. 먹는 족족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먹는 양이 갑자기 또 막 엄청나게 줄어들게 됐어요. 하루에 거의 한 끼 먹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돼버렸는데 그랬더니 또 살이 빠지더니 52kg가 또 되더니 제가 스트레스를 또 받고 먹는 양도 줄고 먹는 족족 체하니까 아예 안 먹자 이런 생각을 그냥 해버려서 먹는 양이 더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0kg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40kg대가 돼버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가 됐는데 사실 소화불량 심해지고 한 뒤부터는 또 제가 먹는 거를 너무 안 먹으니까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보약도 지금 지어 먹고 이 보약이 위 소화기관을 좀 풀어주는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신경 많이 쓰면 소화기관이 이렇게 막 경직된대요. 그게 제가 지금 아예 거의 굳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한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약을 먹고 지금은 이제 한의원 꾸준히 다니면서 막 위장에 침도 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좀 먹는 양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때 막 스트레스 받아서 완전히 줄어버렸을 때보다는 조금씩 늘었는데 아직까지 뭐 많이 먹진 못해요. 제가 영상 올리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소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사실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살이 그래도 막 빨리 빠지진 않았어요. 저는 몇 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한 달에 1kg 정도씩 빠진 편이었고 제가 원래 타고난 체질이 조금 건강해요. 지금 제가 제 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저를 지금 많이 좀 달달 볶아서 지금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지만 그나마 좀 다행인 상태가 됐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장염이 걸려버렸어요.
그때 또 1kg가 빠져서 지금 현재 48kg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마르면 좀 좋은 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마른 게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비실비실하고 내가 몸이 쪼그라들었으니까 위장도 많이 쪼그라드는 지금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쪼그라들면 몸도 쪼그라들고 몸이 쪼그라드니까 더 위장도 쪼그라들고 위장 쪼그라도 뭐 이게 진짜 악순환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막 많이 못 먹고 서러워요. 그래서 지금 좀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빨리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제 건강을 지금 몇 년 동안 걸쳐서 굉장히 서서히 망쳐왔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는 그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저는 즐기면서 극복하려고 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 혹은 미래의 PB에게 절대로 건강을 버리지 말고 이게 근데 머리로는 알거든요. 사람이 건강해야지 막 살을 빼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제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그 식이장애를 겪었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 중에서 올라와서 아니야, 너는 지금 나태해, 운동해야 돼, 건강하게 작게 먹어야 돼 이렇게 막 강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이랑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아, 이거는 나쁜 생각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망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그러겠죠? 절대 그러지 마. 너 왜 이렇게 안 건강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 아, 맞아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내 몸을 챙겨주고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는 아름답다. 나는 멋져.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전 진짜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죠. 연말이 됐잖아요. 크리스마스고 뭐 예전처럼 어디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연말 분위기 내고 즐겁게 집에서 안전하게 놀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또 맛있는 거 이제 시켜가지고 먹거나 집에서 요리해 먹거나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감량하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은 또 막 걱정이 되실 거예요. 연말에 막 어떡하지? 살 또 찌지 않을까? 막 고칼로리 음식들이 눈앞에 막 냄새가 솔솔 나는데 나 이거 안 먹어야 돼. 근데 어떡하지? 근데 즐기긴 해야 되겠고.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서 기름진 음식은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수다도 많이 떨면서 이제 에너지 소모도 해주고 음식으로 또 적당히 칼로리 섭취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냥 맛있게 내 소화기관이 허락하는 한 소화를 시키면서 맛있게 즐겁게 최대한 그 순간을 즐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적당하게 맛있게 먹고 재밌게 즐기고 요렇게 하는 게 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행설수설을 해서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올해는 다들 굉장히 우울한 한 해였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다시는 어떤 제 건강을 해치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 만약에 상태가 내가 안 건강하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뭔가 조언을 구하고 여러 좋은 얘기들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샌가 건강해져 있을 테니까 겁먹지 말고 건강한 한 해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끝! 안녕. 버주도 안녕.